자, 프린트 2의 4번부터 풀이를 해봅시다. 프린트 2의 4번 보시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문제를 보시면 일단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3차 방정식에 세근까지 나왔어. 3차 방정식에 세근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세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세근의 둘리 이렇게 한 거죠, 그죠?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조건을 보시면 세근이 무슨 수열을 만든다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등차 중앙을 생각할 거예요, 그죠? 등차 중앙을 바라볼 때 우리가 총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등차 중앙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첫 번째는 수가 주어지면 수가 2,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y 이렇게 돼 있으면 가운데 녀석의 2배는 양옆에 합과 같다라고 접근할 수도 있어. 수가 주어져 있으면. 수가 하나라도 주어져 있으면.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수가 그냥 세수. 뭔지 몰라. 알파, 베타, 감마처럼 네모, 세모, 별 이렇게 돼 있으면 세수의 합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녀석을 기준으로 가운데 녀석을 내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그 옆에는 당연히 a-t와 하나는 a 플러스 d라고 설정하는 거. 세수가 무엇인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a-d, a, 그 다음에 a 플러스 t라고 두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세수를 그냥 모른다고 두면 하나는 a, 하나는 b, 하나는 c라고 두면 미지수가 3개야. 그런데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공차로 식을 나타내면 미지수가 2개죠. 그러니까 훨씬 더 편한 식이야. 됐니? 등차 중앙 문제를 풀 때 세수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세수의 가운데 녀석의 2배는 양옆의 합과 같다는 등차 중앙의 공식을 쓸 건데 지금은 세근이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 조건에. 그냥 아무것도 없어. 세근이야 그냥. 알파, 베타, 감마는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가운데 녀석을 기준으로 하나는 a, 알파를 a-d라 두고 베타를 감마를 a 플러스 d라고 이렇게 두시는 거.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 그런데 이걸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3a가 되고. 그죠? 3a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3차항 계수분의 2차항 계수의 부가고니까 9가 돼요. 따라서 a는 얼마가 돼? a는 3이 돼. 요것까지만 딱 하면 돼. 거의 외워도 돼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그냥 얘는 3a가 되는 거야. 세근을 합하면 3a가 돼. 그리고 3a가 얼마 된다고? 여기 계수의 부가고니까 이렇게 됐지. 그래서 a가 3이야. 됐지?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a라는 녀석을 추적을 해보고 시작하는 거. a라는 녀석이 누구냐? a는 사실 베타잖아. 베타가 뭔데? 근이지. a가 3인데 그 a는 베타고 베타는 근이야. 근이니까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만족하겠죠. 근이 그런 뜻이잖아. 식에 대입하면 만족하는 거니까. 그치? 식에 대입하면 돼 그냥. 알파 a가 3이니까 결국 베타가 3이고 베타 대신에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8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 푸시면 k값이 나오겠죠. 됐나요? 이거 풀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건 우리 풀 수 있잖아. 그지? 풀이는 안 합니다. 그래서 답은 이미 적혀 있으니까. 자, 프린트 2의 5번 문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 이거 너무 쉽지 않은 거지?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니까 이건 딱 보자마자, 조건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이 된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까지는 딱 보자마자 나오셔야죠. 이런 거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문제에서 또 마찬가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생각을 해보자. 세수가 주어져 있는가 안 주어져 있는가? 이 녀석은 세수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표현이 돼 있잖아. 아까는 그냥 세근이 등차 수열이다 돼 있었어. 근데 얘는 무엇이라고 딱 지정돼 있잖아. 이렇게 형태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등차 중앙의 공식을 이용해서 가운데 녀석의 2배는
양옆의 합과 같다. 알파 세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 세제곱분의 1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두 수의 합과 곱을 알면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무엇도 구할 수 있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심지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 이런 것도 구했잖아. 그러니까 얘를 합과 곱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통분을 하시면 알파 세제곱 곱하기 베타 세제곱이 될 거고, 곱하니까 여기 베타 세제곱 곱했죠? 베타 세제곱이 되고, 여기는 알파 세제곱 곱했으니까 알파 세제곱 이렇게 바뀔 거야. 됐지? 여기에서 이제 변형하는 거 잘 보십시다. 첫 번째, 여기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어떻게 되냐? 알파 베타 전체의 세제곱으로 곱의 꼴로 바꿀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어떻게 바꾸지? 얘는 합의 세제곱에서 알파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가로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꾸겠지.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있잖아, 그지? 여기 있는 2랑 여기 2분의 1을 각각 식에다 대입을 해서 푸시면 되겠죠. 풀어보시면, 자, 2분의 1 여기 대입해서 세제곱을 하니까 8분의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 집어넣고 2분의 1 약분하면 1이 되겠네. 여기는 제곱을 하니까 8이니까 8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정리를 하면요, 8분의 1분의 5가 될 거고,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8을 곱하겠죠. 8을 곱하니까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40이 되니까 답은 40이 된다. 누가? P분의 2가 40. 답 40 쓰면 안 된다. P분의 2가 얘야. 근데 그게 40이야. P분의 2가 40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P분의 2가 40이니까 P는 40분의 2니까 20분의 1이 답이 되시겠죠. 됐나요? P는 20분의 1이다.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얘는 2는 40P 이렇게 구하시면 되니까. 됐죠? 풀이는 다시 한번 따라오시면 되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프린트 2의 6번. 이 뭐 글씨가 이래. 두 학생이 있어. 일단 두 학생 A, B가 있는데 1에서 20까지의 수 중에서 등차 수열 5개를 선택한대요. 그런데 선택한 녀석이 모두 홀수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뭐야? 선택한 수가 모두 홀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쓰면 되지. 1, 3, 5, 7, 9, 11, 13, 15, 17, 19 중에서 이렇게 될 거야. 총 10개 중에서. 그러니까 수열 문제는 수를 가지고 다루는 거니까 수를 직접 써두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합이 나왔다, 그죠? 합이 45다. 무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이잖아.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은 맨 앞에 거와 맨 끝에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학생 A가 고른 거를 우리가 편의상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라고 하고요. 학생 B가 고른 어떤 5개의 수를 그냥 B1, B2, B3, B4, B5 이렇게 설정을 해봅시다. 자, 이 녀석의 총합이 얼마라고? 똑같이 45, 똑같이 45야. 여기 1번, 여기 2번 합시다. 자, 1번에서 우리가 등차 수열이잖아요. 등차 수열이니까 당연히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에 항을 더한 녀석에다가 2분의 항수 5개죠? 그게 45다 이렇게 될 거고, 2번 식을 정리하면 첫 번째 항이 B1이고 마지막 항이 B5, 다섯 번째 항이니까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2분의 항수 똑같고 답은 45야. 그치? 자, 그런데 얘가 5니까 약분하면 9가 나올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 5로 약분하면 9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A1 더하기 A5 학생 A가 선택한 중에 제일 첫 번째 항과 제일 끝의 항이 합이 얼마냐면 18이고, 학생 B가 선택한 거 B1 더하기 B5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끝항, 다섯 번째 항의 합은 얼마냐면 18이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어디에서 고른 거? 그렇지, 여기서 고른 거잖아. 홀수에서 골랐으니까. 그럼 맨 첫 번째 항과 맨 끝항이 18이 되는 거, 합이 18이 되는 걸 우리가 다 따져보는 거야. 뭐가 있을까? 1하고 17도 되겠지. 그지? 여기 1하고 17을 고르면 18이 되니까. 그 다음에 3이랑 15도 될 것 같고. 3과 15도 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와 13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7과 11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따져 들어가야 돼. 이렇게 4개 중에서 어떻게 돼야 될까?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보자. 자, 첫 번째 7과 11은 말이 안 돼. 왜요? 7과 11이 어떤 녀석이라고? 얘가 첫항이라며. 얘가 첫항. 얘는 무조건 첫항이 돼야 되고 얘가 끝항이야 돼. 그리고 항의 개수는 몇 개? 5개가 돼야 되거든요. 자, 만약에 7이 첫항이고 끝이 11이 되면 가운데에 고를 수 있는 건 9밖에 없습니다. 항이 5개일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됐나요? 자, 5하고 13을 한번 볼게. 5하고 13은 돼. 왜냐면 5하고 13이 끝항과 첫항이 되면 중간에 7, 9, 11 골라서 등차 수열이 되니까. 그래서 5, 7, 9, 11, 13은 가능합니다. 그죠? 네, 생각했고요. 자, 3하고 15를 보자. 3이랑 15가 있으면 가운데에서 이게 등차 수열이 돼야 되는 거야. 공차가 2거나 4밖에 안 되잖아. 6이거나. 그지? 3하고 5 사이는 2나 아니면 3하고 7을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만약에 공차가 2라면 3, 5, 7, 9, 11이 돼야 되고 3으로 출발한다 그러면 공차가 만약에 두 칸 건너뛰어서 4라면 3, 7, 11, 17 이렇게 넘어가야지. 15가 될 수가 없잖아. 얘도 마찬가지. 3하고 15를 고르면 첫항과 끝항이 되는 등차 수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밖에 안 되는 거지. 1. 1부터 17까지 가려면 두 칸 건너뛰면 되지. 1, 색칠해볼까요? 1, 5, 9, 13, 17 이렇게 고르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1, 5, 9, 13, 17 이렇게 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끝항의 합이 18이 되는 것 중에서 등차 수열이 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 됐지? 그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세 수를 찾으라는 거잖아.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세 수를 찾아라. 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5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9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합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27이 답이 되겠다. 됐죠? 자, 4번. 9번이군요. 네 번째 페이지. 네 번째 문제. 프린트 2의 9번 문제. 등차 수열입니다. 첫 번째. 등차 수열인데 A2는 7이야.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A2는 7을 어떻게? A 플러스 D는 7이라고 식을 만들겠다.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B가 5대 8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2D 대 A 플러스 4D는 얼마다? 5대 8이다. 이렇게 바꾸겠지. 자, 이거 푸시면 되겠다. 그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으니까 안에 거 곱하는 거는 5A 플러스 20D가 될 거고요. 밖에 곱하면 8A 플러스 16D가 되겠지. 정리하면 3A는 넘어가니까 4D가 되고 3A가 4D면서 우리는 A 플러스 D는 7인 거야. 풀면 되겠지 뭐. 이거 연립해서 풀면 되니까. 따라서 D는 얼마냐? 7-A다 라고 되겠죠? D 대신에 7-A를 집어넣으면 4 가로 열고 7-A는 3A가 되고요. 7, 4, 28이고 마이너스 4A는 3A. 따라서 28은 7A가 되죠. 따라서 A는 4가 됩니다. 그죠? A가 4니까 D는 당연히 3이 되시겠죠. 자, 첫 항도 얼마인지 알고 공차도 얼마인지 압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20번째 항의 합.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20번째 항의 합이니까 첫 항과 20번째 항, 맨 첫 항과 끝 항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항수. 항수는 20개. 계산하시면 되겠죠? 첫 항이 4라 그랬어요. 첫 항이 4니까 여기 4 집어넣으면 돼요. 자, 20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19번 더하면 되잖아. 그치? 공차가 3이니까 3 쓰시면 되고. 그럼 얘는 4 플러스 계산하면 9, 37이고요. 57이 되겠네. 더하니까 61이 나옵니다. 끝항 12. 그리고 곱하기 2분의 항수니까 얘는 10을 곱하면 되고. 더하면 65니까 650이 답이 되겠죠.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12번 문제 마찬가지 이제 등비수열이다. 이번에는 등비수열. 주의하셔야 되는 거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인 거 뭐 우리는 당연히 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등비수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등비수열이 나오면 A에는 A, R에 M-1제곱 이렇게 세우겠지? 자, 여기는 요게 좀 불편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좀 어려운데, 그냥 어떤 수열이 있는 거예요, 이 수열. 그러니까 이 수열이 뭔가 불편하면, 그냥 이 전체를 그냥 BN이라 둬줘요. 여기 어떤 수열이 있는 거야. 이 전체, 이렇게 만족하는 수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항, 여기서 첫 번째 항은 당연히 B1이 되겠죠, B1. 이 수열의 B1. 그럼 N에다가 1 넣었으니까, N에다 1 넣으면 A2 A1이 될 거고. 그런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쓸까? 시작. 2 곱하기 AR A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쓰겠지. 그 다음에 공비가 2라 그랬어. 공비가 2니까 당연히 두 번째 항이 어떻게 되냐? B는 N에다 2 넣었어. 2 넣으니까 2 곱하기 A3 A2가 될 건데 마찬가지 얼마가 되겠습니까? 등비수열로 표현하면 2 곱하기 AR의 제곱 AR은 자 다시 공비가 2야.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 6이고 공비가 2니까 2를 곱해서 나오겠지. 그지? 이런 수열은 계속 그렇게 나열될 거니까 6, 그 다음에 12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당연히 12. 세 번째 항을 굳이 구하라 그러면 24 이렇게 쭉 나열된다는 소리잖아. 되시겠습니까? 자, 결국 이 문제는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첫 번째 식을 정리하면 2 곱하기 AR A는 얼마가 되고 6이 되고 두 번째 2AR 제곱 AR은 12가 된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자, 등비수열 문제를 풀 때 어차피 등비수열은 계속해서 곱해가는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곱하거나 나누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곱하거나 나누어서 식을 정리한다는 말은 공통 부분으로 묶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한다는 말도 돼. 그래서 얘를 A로 묶으면 어떻게 돼? 2R-1은 6이 돼. 여기는 공통이 A랑 R이 한 번씩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AR로 묶으면요. 2A-1이 되겠네. 걔가 얼마야? 12가 되는 거지. 되겠죠? 자, 생각을 해봐. 여기서 A 곱하기 2R-1이잖아. 여기 A 곱하기 2R-1이 그대로 있잖아. 얘가 얼마라고? 얘가 6이잖아. 그대로 집어넣으면 6 곱하기 R은 12가 되는 거잖아. A 곱하기 2A-1이 6이니까. 그지? 따라서 R은 2가 되겠죠. 공비가 2가 돼요. 공비가 2면 여기 대입하면 얼만데? 3이잖아. 그지? 4 빼기 1이니까 3. 그럼 A 곱하기 4는 6이니까 따라서 A는 2가 될 거야. 끝났네. 등비수열에서 6번째 항을 구하랬으니까 첫 항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돼요? 5번 곱하겠죠? 2의 5제곱에다가 2를 곱하니까 2의 6제곱이고 2의 6제곱은 64로 계산이 됩니다. 됐죠? 자, 19번 문제. 모든 항이 0이 아닌 등비수열에 대해서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 자, 첫 번째 시간 볼까요? S3-A3은 30이야. 자, S3 뜻이 뭐지? 뜻이 뭐지? S3 첫 항부터 3항까지 합잖아. 그러니까 이건 표현하면 되죠. 그냥 연립해서 풀 건데 식을 간단히 정리를 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지? 첫 항과 두 번째 항의 합이 얼마가 된다? 결국 32가 된다. 그지? 그런데 등비수열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A 플러스 AR이 결국 30이다라는 게 첫 번째 필요한 거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S3은 S5 플러스 A5라고 그랬어? 근데 S3 그리고 S5 뜻이 뭐더라? 첫 항부터 3항까지 합이지. 됐죠? 그 다음에 S5는 첫 항부터 5항까지 합. 그냥 쓰면 돼. 일단은 전부 다 항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합을 직접 구하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첫 번째 항 사라지고 두 번째 항 사라지고 세 번째 항 사라지고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그럼 A4 플러스 A5 플러스 A5가 되니까 결국 A4 플러스 2A5가 되겠죠. 다섯 번째 항 두 개 있으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A4는
A R의 세제곱이 되고요. 2 곱하기 A의 R의 4제곱이 되겠지. 근데 걔가 얼마다? 얘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온 거. 여기까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조건을 한번 볼게요. 문제를 뭐라 그랬냐면 모든 항이 0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모든 항이 0이 아니라. 모든 항이 0이 될 수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 항은 0이 아니겠죠. 첫 항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첫 항이 0이 아닌 수에다가 계속해서 같은 수를 곱해가는 수이잖아. 등비수열이니까. 그런데 그 녀석이 곱해가는 수도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치? 항이 0이 되려면 곱한 수가 0이 되니까. 모든 항이 0이 아니라는 말은 첫 항이 0이 아니고 공비가 0이 아니란 말입니다. A가 0이 아니고 R도 0이 아닌 거죠. 자, 요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거냐. 얘를 A로 R 제곱으로 묶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비수열을 웬만하면 인수분해로 문제를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R 그리고 남는 게 2R 제곱이 되겠네요. 자, 얘가 0이야. 빨간색과 하얀색을 곱해서 0이 된 거야. 근데 빨간색은 절대 0이 될 수 없죠. 응? 여기 빨간색 이 녀석은 절대 0이 될 수 없어. 왜냐고? 여기 있지. 첫 항과 공비가 0이 아니니까. A 곱하기 R 제곱은 0이 될 수 없죠. 따라서 R 플러스 2R 제곱이 0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도 또 R로 묶어지네. 그러면은 1 플러스 2R이 0인데 마찬가지 이 R이라는 녀석은 절대 0이 될 수 없잖아. 공비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R은 2R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따라서 R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이 문제. 자, 이런 건 교과서에 없어서 우리 체크한 거야.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다 공비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R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되잖아. 얘가 30이죠. 양변에 2를 곱하면 얘는 2A가 되고 얘는 2 곱하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요. 2 곱하니까 64가 돼서 식이 정리되고 따라서 A는 64가 된다. 첫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64가 답이겠죠. 됐죠? 여기까지. 자, 20번 문제. 20번 문제 쉬워요. 20번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 점수 주려고 내는 거야. 자, SN의 성질이 뭐였더라? SN의 성질. 크게 두 가지가 있었지? SN의 성질은 S1은 누구랑 같다? A1과 같다. 첫 항부터 첫 항까지의 합은 결국 첫 항과 당연히 같아야 되고 AN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SN-SM-1로 구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SN 뜻이 뭐냐면 첫 항부터 쭉 나열해서 n번째까지 합이잖아. SM-는 뜻이 뭐겠지? 첫 항부터 쭉 나열해서 어디까지? n-1번까지 합이야. 근데 걔를 빼고 나면 첫 항부터 n-1번째 항이잖아. 여기. 그죠? 여기도 첫 항부터 n-1항까지 합이잖아. 근데 빼니까 어떻게 돼? 사라지겠지. 사라지니까 남는 게 누구다? 사라지니까 AN, n번째 항만 남는다. 요걸 그대로 이용해먹기만 하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아. 자,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볼까요? S1과 같잖아. 근데 S1은 대입하면 여기 1 제곱이죠. 그 다음에 1 넣으니까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1이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A3은 어떻게 구하느냐? A3은 이렇게 구하면 되지. A3은 S3에서 S2를 빼면 돼. 그치? 근데 S3은 N 대신 3 대입하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 플러스 1 되실 거고요. 빼기 S2는 2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A5는 어떻게 구하죠? A5는 당연히 S5에서 S4를 빼주시면 계산하면 N 대신에 3 넣고 5 넣고 4 넣고 대입만 하면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풀이가 될 겁니다. 자, 22번요. 중간에 한 문제 뺐는데 설명하는 게 너무 문제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해주면 이걸 듣고 제대로 풀 수 있을까 싶어서 한 문제는 뺐어요. 그래서 22번만 보십시다. 자,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데 각각 AN. 일단 제일 중요한 조건은 이거겠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어. 그럼 식으로 나타내겠죠.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자, A6-A4는 A6은 A 플러스
뭐 할까? OD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가 되겠죠. 자, 여기 B의 6번째 항이니까 B의 첫 번째 항은 B라 두르고요. 공차를 D 다시라고 둘게요. 서로 다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항은 당연히 B 플러스 공차니까 D 다시가 될 거야. 근데 걔가 전부 다 3이다. 이렇게 될 거야. 자, 이걸 정리하면 당연히 4D가 되고, 그죠? 얘는 4D 다시가 되는데 걔가 전부 다 3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게 되냐면 AN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공차가 얼마라고? 4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등차 수열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공차를 우리가 D 다시라 둔 건데 D 다시도 4분의 3이 된 거야. 이걸 풀면 됩니다. 첫 번째 가를 조건에 의해서 나 조건을 보시면 A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D가 되겠죠? 그 다음에 B4 네 번째 항은 B에다가 공차 3D 다시를 더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B랑 D 다시는 같잖아. 공차가 4분의 3으로. 그죠? 이걸 그냥 이렇게 D라고 넣어도 되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A는 어떻게 되냐면 B 플러스 2D가 될 거야. 그쵸? 넘겨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문제에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AN의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BN의 10번째 항까지 합을 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10번째 항 어떻게 구하죠? 첫 번째 항에다가 10번째 항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되죠? 9번 더하면 되죠. 9D라고 쓰죠. 이게 지금 제일 첫 번째 항 A1 플러스 A10을 구한 거죠. 끝항과 첫항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얼마? 2분의 항수 10 마이너스. 자, T10은 B1 플러스 B10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B1이 어떻게 되지? B1이 그냥 B라 적었어. 어제 우리는. 그리고 B10은 어떻게 되냐면 B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되지? 9번 더하면 되는 거. 9D라고 써버릴게 일단. 9D 다시인데 어차피 D랑 D 다시랑 같으니까. 그리고 거기 곱하기 2분의 항수 이렇게 씁시다. 얘를 정리하면 돼요. 그냥 쫄지 마시고. 얘는 약분하니까 5잖아. 그러면 얘는 가운데 걸 정리하면 2A 플러스 9D라고 쓸게요. 곱하기 5라고 쓰면 되고 얘는 2B 플러스 9D 그 다음에 곱하기 5라고 하면 돼요. 그쵸? 얘를 풀어 헤쳐. 쫄지 말고 식만 써내려가면 돼요. 전기하니까 10A가 나오고 플러스 45D가 나올 거고요. 전기하면 10B 플러스 45D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빼니까 10A-10B가 되죠. 그지? 10A-10B가 되죠. 그럼 우리는 실제 구할 게 뭐냐면 10 갈로 열고 A-B를 구할 거야. 자, A-B를 구할 거야. 근데 우리가 아직 써먹지 못한 식이 여기 있잖아. A-B 우리 못 구하겠어 이거를. A-B는 얼마가 되지? 2D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공차가 얼마인지 알고 있죠. 공차가 4분의 3이란 거야. 이 자리에다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분의 3을 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A에서 B를 뺀 값, AN의 첫 번째 항에서 BN의 첫 번째 항을 뺀 값이 얼마냐면 2분의 3입니다. 그러면 얘는 10에다가 2분의 3을 대입만 하면 되잖아. 그지? 약분하니까 5가 되고 5, 3은 15. 그 답은 15가 되는 거야. 자, 이 조건을 이용할 것이라는 거 기억하고 언젠가 이용할 것이야. 근데 이대로 이걸 처음부터 집어넣는 건 불편하니까 그냥 B라고 계속 표현하다가 마지막에 상수를 집어넣었습니다. 식으로 끌고 가는 게 좋아요. 분수 집어넣는 것보다. 뭐 대입해도 되긴 하는데 귀찮잖아. 일일이 다 대입하는 거는.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풀이 과정만 좀 기억하시면 숫자는 충분히 바꿔도 되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바꿔도 상관없어. 문제를 어떻게 바꿔도 패턴은 똑같으니까 풀이 방법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